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목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유가증권 시장이 5,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정부가 5,000 특위를 만든 다음에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우리 시장은 기하급수적인 상승을 보였고요. 이로 인해 드디어 오늘 목표치에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토해내듯 오늘 강력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여기에 전 업종,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펼쳐지고 있고 반도체 대형주들 오늘도 좋은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시간을 통해서요. 예금이라던가 적금에 있는 돈들이 증시로 이어지는 머니무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부가 5,000포인트에 도달하니까 이제 더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머니무브 현상이 계속해서 가속화돼서 우리 시장의 장밋빛 현상이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켓 A컷을 통해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인 만큼 5천 시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성형 AI에게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이미지로 표현해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5,000을 넘어서 5,029근까지도 도달하게 된 코스피인데요. 그렇다면 코스피는 그전까지는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줬을까요? 우리 시장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증권시장은 1956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단 12곳에 불과했던 상장사가 2,700곳을 넘어서게 됐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150억에서 이제는 4,660조 원까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1980을 100포인트로 기준으로 했을 때 26년 올해 5,000포인트를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 시간 동안 무려 50배 이상의 시장의 성장이 나타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이 이달 들어서 5,000포인트로 빠르게 돌파할 수 있었던 건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의 힘이었습니다. 외국인이 2,600억 원가량, 2조 6천억 원가량을 담아냈고 기관도 6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로 인해 우리 시장이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스피의 주요 고지를 돌파했던 타임라인을 보게 된다면요. 우선 1989년에 증시가 출범되고 나서 1,000포인트를 9년 만에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2007년에 2,000포인트를 돌파했고 아무래도 이 IT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면서 시원하게 돌파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2021년에는 3,000포인트 돌파, 25년에 4,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서 지금 시간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5,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5,000선을 돌파하는데 우여곡절이 없던 건 아닙니다. 그만큼 위기 상황도 있었는데요. 1998년대는 많은 분들께서 힘든 시기를 겪으셨던 IMF가 있었고요. 2001년에는 IT 버블 붕괴 사태가 나타나면서 400선까지 꼬꾸라지는 모습도 나타났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000선이 붕괴되기도 했고 우리가 많은 분들께서 투자 손실을 안겨줬었던 코로나 사태 1,500선을 붕괴했지만 지금 이렇게 흔들렸을 때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시장은 지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요. 오늘 드디어 5,000포인트 넘어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최근의 주요 동력들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먼저 반도체 실적이 잘 나왔고요. 앞으로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뤄왔고요. 이로 인해서 코스피에 대한 지수 자체를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내놓으면서 우리 시장의 체질 개선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당을 확대하고 자사주를 소각하고 지주사 할인 축소를 유도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강경한 카드를 꺼내들었고요. 여기에 동참하는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도 매수세가 확산되면서 이제는 우리 시장의 체질이 개선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그로 인해 세계 시장의 우리나라의 평가도 좀 달라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있습니다. 글로벌 IB에서는 우리 시장이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정책의 힘 그리고 좋은 실적과 산업 구조의 개선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일본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하는데 일본의 안 좋았던 점을 빼놓고 우리나라가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증시의 체질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이러한 부분을 글로벌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증권사들이 올해 코스피 상단을 지금 제시한 걸 보면요. 한국투자증권이 5,650까지 열려 있다라고 가장 높게 제시했고요. 하나증권은 5,600, 그리고 KB증권 5,500, 그리고 다른 증권사들도 5,000 이상을 점친 증권사들이 많았고요. 사실 증권사 전망이라는 게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더 높아질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 추가 상승의 근거를 보게 된다면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AI 투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서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HBM 중심의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국내 시총의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아래에 있는 기업들까지도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고요. 현대차 증권에서는 2018년의 고점을 상회할 가능성까지 지금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외국인의 수급이요.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1월에 무려 14조 이상의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는데 최근 매수의 규모를 보더라도 더 들어올 가능성, 외국인의 돈이 아직 덜 들어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좋게 되고 환율의 안정화가 진행되게 된다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기관이 이끌었던 이 시장이 한 번 더 레벨업 가능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권사보다요. 해외 IB에서 훨씬 더 우리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는 것도 특이합니다. JP모건에서는요. 기본 5,000포인트를 보고 있지만 강세로 접어들 때는 6,000포인트까지 가능하다라고 시장을 평가하고 있고요. CT 같은 경우는 5,500포인트 그리고 골드만삭스 역시나 비중 확대를 이야기하면서 목표를 5,000포인트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주요 IB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을 다시 보고 있는 이유는요. 역시나 반도체 그리고 정책에 대한 힘, 첨단 산업에 대한 기대감, 밸류에이션이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모멘텀들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6천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만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IB들이 제시한 전제 조건을 보게 된다면요. 지배구조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실제로 참여하는 기업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 정세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현재 반도체가 집중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전력이나 조선 방산과 같이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로도 주도주들이 확산돼야지 시장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바라봤고요. 여기에다가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는 기업에 조금 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밀어야 된다라고 글로벌 IB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공통적인 의견은요. 우리 시장의 체질이 바뀌어야지 가능하다라는 건데 시장의 체질이 바뀌고 있는 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 알아보시죠. 네, 금융지주사들의 시가총액이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50조 클럽에 들어갔고 신한금융도 네이버를 추월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의 자금 흐름이 단순히 성장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현금, 자사주 소각과 같이 금융주들로 쏠리고 있는 이유를 보게 된다면요. 결국에는 실적의 방어가 가능하고 주주 환원 정책이 점점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지주사들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가 이렇게 3차 상법 개정안과 같이 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한 의지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와 실적 주주 환원까지 선진국형 증시의 구조가 점점 더 우리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어디 구간이가 당연히 과열 신호는 있습니다. 굉장히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파란색 선이 조금 더 위에 9점으로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120일 이격도인데요. 129.9%로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빨리 올랐다는 걸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RSI도 84입니다. 70이면 과열인데요. 그것보다 14나 훨씬 더 높은 지금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과열권이고요. 외부에도 변수가 있습니다. 뭐 트럼프 관세도 있고 트럼프가 지금 유럽이라던가 러시아 여러 나라에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학적 불안에 대한 리스크 또 일본이 어떠한 금융 통화 정책을 펼치는지에 따라서 원화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흔들림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 같은 경우 현재 굉장히 작은 종목들, 큰 종목들로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확연하게 보이는데요. 상위 50개 종목의 거래 대금 비중이 무려 67%고요. 지금 4,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로 올라갈 때 상승분의 절반이 삼성과 SK하이닉스, 현대차가 이끌고 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기세가 다른 기업들로 퍼져야지 시장이 더 오를 수 있는 건 맞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쏠림이 확산으로 전환이 가능할지 소외된 기업들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숨고르기는 3차 랠리 이후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 전의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요. 3,000피에서 4,000피 갔을 때, 4,000피에서 5,000피 갔을 때를 보게 된다면 가기 전에 굉장히 집약적으로 올라갔던 종목의 수, 업종의 수가 가고 난 뒤에 조정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확산됐다는 점이 숫자로 지금 증명되고 있는 만큼 소외주들 갖고 계시는 분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우리 시장의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가 5,000피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전장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올해 코스피가 4,200선 위에서 출발을 했는데 15거래일 중에 14거래일 상승을 했고요. 이에 따라 5,000선을 뚫어냈습니다. 현재 구간 상승폭을 소폭 줄이기는 했지만 코스닥과 함께 동반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상승의 전반부는 현대차가 이끌었고요. 후반부는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현대차가 7% 넘게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현대차는 약세로 전환을 했고요. 오후장 반도체 투톱이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4,985포인트 코스피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꺾이면서 코스닥 950포인트까지 밀려난 모습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970선에 복귀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5원 넘게 오르면서 1,470원 선까지 복귀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오늘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3,800억 원 이상 매도 포지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현대차를 중심으로 강하게 팔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 취하던 기관의 경우에는 현재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46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 개인의 경우에는 1,4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은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담아내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이 현재 구간에는 매수로 전환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1,300억 원 이상 팔자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전고체와 2차 전지 관련주들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로봇에 대한 투심이 2차 전지주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또 산업용 로봇이 주목을 받으면서 로봇 구동에 필요한 전고체 배터리가 강하게 주목받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로봇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이 2차 전지의
투자 포인트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종목별 흐름 강합니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농화성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오늘 삼성 SDI까지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에코프로는 9% 급등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4.9%대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증권 확인되고 있습니다. 5,000p 시대가 개막을 하면서 증권주도 오늘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코스피 중심으로 해서 대형주 수급 쏠림이 이어지면서 단일 종목으로만 보더라도 거래 대금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수수료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증권주의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키움증권 6%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교보증권의 경우에는 3.7%대 강세, 한국금융지주 3.4%, 삼성증권은 2.8%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주들 전반적으로 오전장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조금 줄였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흐름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체크해 보시죠. 네, 목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도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고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코스피가 드디어 장중에 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할 때마다 증시에는 늘 강력한 주도주 랠리가 뒤따랐는데 이번에 5,000포인트를 이렇게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단연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투탑이 코스피 시총 증가분의 56.8%를 담당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국내 기업 중에 최초로 단일 기업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해냈습니다. 수출도 반도체는 여전히 맑음으로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제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 전년비 증감률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14.9% 증가세였고 반도체가 역시나 수출을 주도했습니다. 70.2% 전년 대비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것이 또 지표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AI 버블을 또 잠재울 만한 발언도 나와줬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젠슨 황 CEO가 이제 대담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AI 인프라 구축에 수조 달러가 더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내놨고요. 이 밖에도 엔비디아의 9세대 GPU마저 현재 임대 가격조차 상승 중이다. AI 버블은 절대 아니다 등의 이야기들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또 반도체 AI 쪽으로 힘을 더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AI 반도체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 3.85%까지 또 상승폭 그리고 있고요. 15만 5,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DB하이텍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반도체 대표 생산주들 오늘 2에서 3%대 동반 강세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단에서 소부장 종목들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결국 상한가까지 치솟았고요. FST 24%대 두 자릿수대 급등세로 4만 원 선 돌파 또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주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현대차입니다. 코스피 5,000의 또 주역으로 함께 꼽히고 있는 현대차. 오늘 또 개장 직후에 사상 최고가를 터치했습니다. 59만 원까지 올라간 이후로 상승폭을 좀 반납해 놓은 상황입니다. 어제 KB증권에서 현대차에 대한 목표 주가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에 질세라 또 삼성증권에서 오늘 85만 원짜리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이번 2026년부터 로보택시 상용화를 시작으로 피지컬 AI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시기이고 이러한 로봇 생태계 중심에 바로 우리나라에는 현대차가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이렇게 로봇 분야에서 가시화된 성장성을 놓치지 말고 따라가야 하는 시기다라면서 2026년 올해 추정 실적의 타겟 PE
18배를 적용해서 85만 원의 목표 주가를 선정했다라는 설명입니다. 기존 대비 30% 상향한 수준이고요. 이 CES 이후에 두 번째 상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 격차가 확대된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다라면서 밸류체인들 기아와 현대모비스, HM만도, SL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가자고 했고요. 이번 상반기 중에 로봇 생산 공장에 대한 건설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자동차 기업 P를 비교해 본다면 12개월 선행으로 테슬라가 189배나 적용을 받고 있고 현재 또 샤오펑의 경우에도 59.2%의 PEB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의 경우에는 11배 수준, 기아도 7배 수준이다라면서 이러한 밸류에이션을 맞춰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가 상승 여력이 더 열려 있다라는 설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 흐름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현대차 그리고 오늘 장중에 결국 하락 전환을 하게 되면서 1%대 약세 흐름 그리고 있고요. 기아의 경우에도 3%대, HL만도 4%대, SL까지 4%대 약세 그리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오늘은 조정을 좀 받으면서 6%대 약세 45만 7,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또 저가 매수세도 함께 유입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 밸류체인들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APR 살펴보겠습니다. APR도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또 다시 써주는 흐름이었고요.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좀 힘을 못 썼다가 오늘은 또 다시 주가가 튀어오르는 모습입니다. APR 4분기에도 어김없이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이제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4분기에 매출이 4,7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1,145억 원 기록을 하면서 2024년 4분기 대비해서 약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분기의 평균 전망치를 더하게 되면 APR은 지난해 기준 연매출 1조 4,579억 원을 기록해서 회사가 애초에 제시했던 가이던스인 1조 원의 규모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표 브랜드 메디큐브의 매출 비중이 80에서 90%에 달하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 메디큐브 단일 브랜드의 매출만 봤을 때 1조 1,20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렇게 인디 브랜드가 1조 원대 매출을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이기도 하고요. LG 생활건강의 더후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같은 브랜드들이 1조 원대 클럽에 진입해 있긴 하지만 대기업 레거시 브랜드라는 점, 이러한 브랜드들은 또 단일 가격이 높다라는 점에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의 경우에도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7,300억 원 찍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1조 클럽의 또 후보로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화장품주 분위기도 함께 살펴볼까요? APR 현재도 10% 이상 뛰어가고 있고요. 28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닉도 15%대 급등세, 코스메카 코리아도 10% 이상 오르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펌텍 코리아도 함께 6에서 9%대 양호한 흐름 그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슈가 있는 종목들 함께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위원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살펴볼까요? 오늘 또 장중에 43,900원까지 오르면서 1년 내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신작, 붉은 사막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펄어비스를 갭 상승으로 띄워서 8%까지 올렸다가 지금은 소폭 이제 밀리면서 6%대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약 좀 뻔하긴 합니다만은 이 게임주들은 주가 상승이 나오는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펄어비스를 좀 특징주로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오늘 이제 좀 약간 접하기 힘든 단어가 좀 나왔죠. 붉은 사막 골드행 돌입한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이 골드행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게임을 만들면
계속적으로 수정을 하거든요. 근데 골드행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수정 보완을 하지 않는 단계로 들어간 걸 이제 골드행이라고 하는데 네. 왜 골드행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맨 마지막에 이제 과거에는 CD 완성본을 만들 때 게임 완성본을 만들 CD 같은 데다 이제 담았었거든요. 근데 그 CD 색깔이 금색이었기 때문에 이제 골드행이다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 3월 20일 날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죠. 과거에 이제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을 처음 발표를 하고 나서 출시를 하겠다고 얘기한 지 정확히 7년 만입니다. 7년 후에 7년 동안 기다린 주주들한테 이제 주가로 보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붉은 사막은 이제 콘솔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한 장당 한 8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 콘솔 게임 자체가 이제 올해 3월 20일 발매를 하고 나서 한 예상 판매 대수가 한 300만 장에서 한 500만 장 정도 시장을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기존의 펄어비스의 기존 매출과 합친다라고 하면 올해 매출이 한 6,70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1,800억 정도 큰 폭으로 개선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컨센서스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게임주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게임 출시되기 전까지 기대감으로 올라가다가 게임 출시하는 당일날 대부분 급락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펄어비스가 저도 트레일러 영상을 보긴 했었습니다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손을 많이 받고 완성도가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시장에서 좀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고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좀 중요한 곳에 제가 선을 하나 좀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이 어떤 선이냐 하면 작년 8월 달에 펄어비스가 이제 붉은 사막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다시 한번 연기를 한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죠. 거의 하한가까지 갔던 구간. 그 구간 후에 계속적으로 펄어비스 흐름이 이 가격대를 이제 넘지를 못했었죠. 한마디로 이제 어떤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약간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막혔던 올라가려고 하면 막히고 올라가려고 하면 막혔던 저항 구간을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좀 약간 갭으로 떠서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게임주들의 문제점이자 가장 좀 매매하기 좋은 시나리오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발표 후에는 조금 이제 어떤 재료 노출로 인해서 하락을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3월 20일까지는 좀 약간 2달 정도 남았죠. 정확히 중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계속적으로 상승 모멘텀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약간의 조정은 크게 염두에 두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 갖고 가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인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펄어비스 보유하신 분들도 오래 갖고 계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더 주가 우상향 기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적 공시를 내놨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 2조 원 시대를 열면서 K바이오 역사를 새로 썼다 이런 헤드라인 달리는데 다만 주가가 5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전반이 좀 부진하면서 주가는 웃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실적과 함께 주가의 분위기를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빠진 거는 사실 이해가 가죠. 우리나라에서도 알테오젠 관련돼서 바이오 쪽이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았고 미국 쪽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도 안 좋았기 때문에 어제 빠지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은 오늘 이제 잠정 실적 어제 발표를 하고 오늘 4% 이상 빠진다라는 것은 실적 발표의 내용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 이해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4% 이상 하락은 조금 오바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기사의 타이틀,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과 관련된 기사 타이틀을 보면 이게 실적이 너무 좋은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그 안에 조금 약간 디테일적인 부분이 실망감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죠. 네.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브리핑해 주신 대로 국내 이제 바이오 기업 중에 제약사도 마찬가지죠. 토탈에서 2조 원, 처음 2조 원 이제 영업이익을 넘었다. 이게 이제 기사의 대부분의 타이틀이고 매출이 이제 4조 5천억, 영업이익은 2조 넘어서 2조 692억 정도. 이제 각각 30%, 57% 전년 대비해서 성장했다. 너무 좋은 실적인데 사실 주가 흐름이 반대로 나와서 주주분들도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사실 아리송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좀 이해를 안 가긴 합니다. 먼저 이제 좋은 실적을 낼
했던 어떤 그 근거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5공장까지 있죠. 일단 4공장이 램프업에 들어갔다. 램프업은 이제 뭐 생산 가동력을 굉장히 높였다는 뜻이 될 거고 1공장, 3공장 풀가동, 5공장 작년 말에 이제 가동 시작했고 이 CDMO 기업들은 이제 뭐 삼성바이오처럼 CDMO 기업들은 이제 외국계 글로벌 빅팜들이 수주를 맡길 때 무엇을 많이 보냐면 물론 품질도 보긴 합니다만은 이 어떤 생산 캐파를 좀 많이 보거든요. 생산 캐파를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거의 전 세계 탑으로 좀 올라왔죠. 문제가 됐던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문제가 되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를 안 가긴 합니다만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4분기 이제 어제 발표됐던 잠정 실적에서 작년 4분기 실적이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내용만 보면 5,283억이 나왔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24년도 대비해서 67%가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그럼 너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늘 이럴 때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죠. 추정치보다는 좀 하회를 했다. 이 단어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간 실적이기 때문에 큰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시장 전망치가 5,500억이 살짝 넘었었는데 실제 발표는 5,200억이 나와서 한 4.4% 정도 하회를 해서 오늘 주가가 이 좋은 시장에서 4% 이상 떨어진다. 그것도 작년 지나간 실적인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시장에서 삼성바이오 주가 흐름을 끌어내리는 어떤 근거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지나간 4분기에 어떤 시장 기대치보다 못 미치는 실적.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하면 실적 너무 좋았는데 뭐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눈높이에 안 맞았다. 일단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굉장히 좀 이런 기회들이 떨어졌다라기보다 싸졌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작년 12월에 생물보안법 통과가 됐죠. 생물보안법 통과를 했을 때 누구나 다 아시듯이 삼성바이오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 주가에서도 살짝 반응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 후로 연결이 안 됐죠.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중국의 우시바이오가 미국 내에서 뭐 퇴출이나 아니면 뭐 영업적인 어떤 손해를 안고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반사 이익을 거둘 거다라고 시장에서 많이 언론 보도도 됐었었는데 좀 내용은 좀 달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달랐냐면 미국 생물보안법을 디테일하게 보면 오늘 나오는 뉴스까지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물보안법 수혜를 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단기간에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생물보안법의 내용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8년 동안은 계약을 유지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시바이오가 미국 내에서 8년 동안 그동안에 체결했던 계약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8년 후가 문제가 되는 거지 8년 동안은 일단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시장에서 어떤 입지가 좁아지면서 갖고 갈 수 있는 혜택이 그렇게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아마 타당할 것 같습니다. 차트도 잠깐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매도가 이제 어제 이어서 외국인들이 외국계 쪽에서 이제 이틀 연속 순매도가 좀 나오면서 주가 하락을 좀 견인을 내를 꽂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오늘의 하락을 저는 좀 기존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의 기회 그리고 신규 매수자분들은 굳이 떨어질 때 잡기보다는 상승을 확인을 하고 사는 전략이 뭐 맞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거래량 대비해서 주가 하락이 좀 약간 좀 과한 듯한 느낌이에요. 원래 삼성바이오가 이 정도 빠지면 거래량이 많이 좀 발생해야 되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매도가 많다라기보다는 좀 약간 매수가 조금 덜 들어온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 정리를 하면 작년 4분기에 눈높이에 안 맞는 실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초에 지수가 축제 분위기 보이는 거에 비해서는 바이오주가 좀 부진하게 소외받는 흐름입니다. 원인 분석해봤고요. 전략도 함께 세워봤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포착 종목 만나볼 시간이네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 오늘 좀 약간 낯선 종목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HS 효성 첨단 소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타이어 관련주라고 할 수도 있고 2차 전지 응급제 관련주로 시장에서 이제 새롭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타이어 관련주 어떤 타이어에서 어떤 것을 만드는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리면 타이어 코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타이어 펑크난 걸 보신 분들은 혹은 단면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천이나 실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타이어 코드고, 그다음에 타이어 강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철사 같은 게 들어 있는데 그게 이제 스틸 코드인데 그거 두 개를 다 만들죠. 그다음에 에어백 원사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뭐 급성장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 효성 첨단 소재는 어떤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탄소 섬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카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 고급 자동차 보면은 내장재나 외장재를 이제 카본으로 이렇게 많이 옵션으로 이제 꾸밀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탄소 섬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베트남에 이제 신규 공장을 완공을 해서 올해서부터 이제 탄소 섬유와 관련돼서 26년도 실적을 효성 첨단 소재 실적을 이 카본 탄소 섬유가 견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성장 모멘텀이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 효성 첨단 소재 악재로 좀 작용을 했던 많았던 재고, 이 재고가 작년에 3분기, 4분기 때 거의 다 소진된 것으로 일단은 시장에서는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실리콘 응급 소재 관련돼서 이제 실리콘 응급 소재 나올 때 HS 효성 첨단 소재가 시장에서 좀 약간 급등하는 모습을 가끔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뭐 단기간에 실적으로 어떤 뭐 잡아야 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중장기 어떤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유미코어 자회사를 좀 인수를 했는데 작년 말에 이제 유미코어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에코프로가 나오기 전에 전 세계 양극재 1위를 했던 기업이죠. 그 기업과 관련돼서 일단은 실리콘 응급제 사업도 진행을 하니까 더블 모멘텀, 그러니까 뭐 타이어나 카본으로 캐시카우를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실리콘 응급제는 어떤 센티멘탈적인 부분에서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3% 이상 빠졌다가 밑골을 길게 달고 이제 상승 전환된 모습에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28만 원 정도로 좀 설정을 했는데 차트에서 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길게 봤을 때는 아직도 저점이기 때문에 28만 원 정도는 지금 구간에서 약 한 상한가 정도 가는 구간이 바로 28만 원 구간이고요. 손절 가격은 20만 원인데 나름대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았습니다. 일단은 아직은 뭐 확실하게 바닥을 돌려냈다라고 하기에는 좀 모자란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돌다리를 건너는 느낌으로 손절 가격은 20만 원으로 좀 약간 짧게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HS 효성 첨단 소재 만나봤습니다. 목표가 28만 원까지 잡아봤고요. 올해는 실적과 함께 주가 개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고생.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을 돌파했다. 한국 증시에서 개인 주식 재산 30조 원이라는 새로운 숫자도 등장했다. 주인공은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7개 계열사 주식의 합산 평가액은 30조 2,523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개인 주주 가운데 30조 원을 넘긴 첫 사례다. 속도는 더 눈에 띈다. 불과 1년 전 11조 원대였던 주식 가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급가속했다. 지난해 6월 14조 원대에서 10월 20조 원을 돌파했고 이후 불과 100여일 만에 30조 원 고지를 넘어섰다. 상속 이후 4년 반 만이다. 핵심 동력은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 주가는
5만 원대에서 14만 원대 후반까지 치솟았고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5조 원대에서 14조 원대로 불어났다. 삼성물산 주가 상승도 주식 재산 확대에 힘을 보탰다. 여기에 묻힌 홍라이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의 삼성물산 지분 증여까지 더해지며 30조 돌파 시점이 앞당겨졌다. AI 반도체 기대감과 증시 신뢰 회복 흐름이 맞물린 결과다. 시장의 시선은 이제 다음 국면으로 향한다. 30조 이후의 흐름은 1분기 실적이 가늠할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자, 코스피 5천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뭐 마감할 때까지 지켜봐야는 하겠지만 코스피 5천 시대 저희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오늘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재선의 말로 없는 시즌2 오늘도 그래도 또 말로 없는 쏘아 올리면서 시장의 축포를 터뜨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왔습니다. 진짜 네. 이제 우리가 계속 노래를 불렀던 코스피 5천이 뭐 물론 지금 지수가 살짝 내려와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앞에 이 5자를 본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오늘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감격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네, 눈물을 흘려야 되나 막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자, 일단은 저희가 작년부터 시즌2 진행을 하면서 5천이라는 숫자를 목표로 했는데 일단은 한번 터치를 하고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5,000포인트 저는 뭐 말씀드렸지만 의미가 뭐, 없다. 예, 뭐 어차피 가는 지수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고 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단위가 바뀌고 하는 뭐 가슴 벅차오르고 이런 건 당연히 저도 있죠. 그런데 뭐 이 5,000포인트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뭐 여러분들 계좌에 어떤 종목이 담겨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네네. 그걸 위해서 이 말로 없는 시간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뭐 코스피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코스닥도 제가 네. 1,000포인트까지 가는 게 좀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이제 좀 힘겹게 어제도 좀 내려왔다가 오늘 복구하고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구간이 넘어가면 더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5,000포인트를 지금까지 준비하고 달성을 해왔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코스닥 1000시대를 열 때 여러분들이 또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좋아질지도 또 뭐 굉장히 또 흥미진진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5,000포인트 이렇게 넘어가니까 또 우리 말로 없는 종목 중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뭐 상한가 도달하면서 네, 또 축포를 쐈습니다. 축포를 쏴주고 있는데 기분 좋게 지금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말로 없는 준비했던 종목들만 잘 담아놓으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너무나도 편안하고 행복한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이 말로 없는 시간에 4번 타자 섹터 그리고 말로 없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기쁘게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스피 5천을 향해서 저희가 계속 레이스를 펼치면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트너님이 알려주신 말로 없는 종목들이 아주 또 쏠쏠한 힘을 보태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이제 코스피 5천 도달하니까 뭐 여당에서는 7천을 보자 막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이재선 파트너님은 오히려 이제는 또 코스닥을 좀 보자 네. 이런 의견을 주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자, 이제는 저희는 또 다음 스텝을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네. 또 수익을 내야죠. 자, 그러면 5천 이후에 또 어떤 말로 홈런을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4번 타자 업종 오늘은 또 뭘 볼까요? 네, 이번 달은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또 그룹 수혜주를 보고 네, 있죠. 대기업 그룹주도 보고 있죠. 네, 또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그룹주 우리가 안 보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 언제 나오나 싶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게 좀 더 앞에 나와도 되지 않을까. 요즘에는 LG그룹보다 하나그룹 그러니까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네. 많다 보니까 좀 섭섭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LG가 좀 더 걱정되실 것 같아서 앞으로 내놓은 것이고 예. 그리고 하나그룹주 1주차에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중소형사까지 같이 정리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룹사가 나올 겁니다. 좋습니다. 자, 코스피 5천 시장을 대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000포인트대에서 3,000포인트대 뭐 이 구간에서는 4,000 넘어갈 때까지는 제가 볼 땐 조방원이 주도하지 않았나 맞아요. 싶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방원에서 원전 빼고 다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올해의 트렌드 자율주행과 우주가 들어오는 거 여러분 모두 느끼고 계실 텐데요. 우주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도약을 하겠다라고요. 글로벌 리더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신년사에서 김승현 회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어떻게 보면 이 경제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이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이제 기업들끼리도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장을 더욱더 이제 끌어오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미래 선도 기술을 이미 확보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 기반 산업을 가지고 있고 한미 해양 동맹의 거의 주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AI 기반으로 미래 선도 기술 확보한다라고 하면 이제 아니 하나그룹이 무슨 AI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단순하게 방산 제조하는 기업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방산 분야 같은 경우도 로봇이 탑재되고 무인기가 탑재되고 AI가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돼서 자연스럽게 자체적으로 연산을 해서 간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럼 AI와 무인 체계의 결합이라는 이 앞으로 미래 산업에 해당되는 이런 첨단 방산 경쟁력으로 해서 50년, 100년을 끌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는 이런 시장이었고 과거에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지켜준다는 명목하에 이제 철진한 무기들 이제 강매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도 수출하기 시작하는 이런 엄청난 기술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두주자에 이 하나그룹주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굉장히 가슴 벅차오르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한미 조선 협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필리조선소 중심으로 해서 마스가 프로젝트 나오는 거, MRO 사업 지금 본인들 법까지 개정하고 유럽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방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법을 조금씩 바꿔가면서라도 우리랑 함께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해군 쪽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해군 쪽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그룹이다. 그리고 미국의 조선소를 갖고 있고 그리고 호주의 오스탈 조선소까지도 이제 탐을 내고 있고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그룹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가장 선도주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생 경영과 안전 우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 대기업들이 본인들 먹거리가 있으면은 중소기업 쪽으로 벤더 쪽으로 안 내려보는 본인들만 먹었어요. 그래서 코리안 낙소 효과라고 해서 본인들만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들 협력사들에 대한 직원들 처우 개선하고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기업이 질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뢰의 성장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하나 우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벤더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그룹이 지금 질적으로도 본인들이 성장하는 것 외에도 상생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에 아주 적합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그룹주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또 응원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더 발전할 때 이제 시총 상위 한 5위권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나라를 든든하게 먹여 살릴 기업으로 또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나그룹주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5천, 4천 넘어가고 5천 넘어가는 건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힘을 냈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밑단에서 3천에서 4천 이 정도까지 갈 때는 하나그룹주들이 정말 멱살 잡고 끌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올해도 한번 하나그룹주들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체크해 봐야 할 텐데 자, 그럼 종목을 하나씩 선정을 해볼까요? 일단은 요즘 하나 작년 시즌에도 좋았고 야구도 잘하고 있는 하나인데 맞습니다. 진짜 이제 안타를 칠 수 있을지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안타 종목은 뭘 볼까요? 안타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나오는 게 맞지 않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싶습니다. 네. 제가 안타 종목에선 이변을 잘 안 만드는 타입이라서 든든하게 일단 출루를 하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점수를 내려면. 자,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우주의 총사령관이다라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고 이 올해는 우주가 굉장히 또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리호 기술 이전 완벽하게 이제 가져와서 4차 성공했고 이제 내년에 5차도 발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체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구간에 도달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프로젝트식으로 해서 한국항공우주하고 다 같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스페이스X처럼 저궤도 위성이고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술력을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 계약자로
주체로서 정부와 함께 계속 정부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성장 동력을 갖추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방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든든한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적으로 이미 잡히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 수출하는 거는 이제는 당연해 보여요. 중동도 마찬가지고 뭐 아시아권도 마찬가지고 아주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도 수출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다는 게 저는 이게 100번을 강조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야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까지 올라왔구나. 저 어릴 때만 해도 맨날 그 뭐 얘기 듣던 거 보면은 뭐 한 10년, 20년 지난 거 전투기 우리한테 이제 헐값에 넘겨도 이상하지 않은 거를 굉장히 비싸게 이렇게 판매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 보고 아쉬워하시는 어른들도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이제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산에 대한 실적 그리고 앞으로 지금 러브 전쟁 아직도 안 끝났고 중동도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불안하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방산 이 기술력과 납기를 잘 맞추는 이런 그런 뭐 신속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할 수 있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가성비라고 치면은 우리 뭐 자동차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가성비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프리미엄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술력이 좋다라는 걸 이렇게까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 확인이 될 때마다 점점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는 역시 가장 든든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전에도 저희가 말로 없는 시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여러 번 알려드렸죠. 네. 모멘텀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루타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하나그룹주 중에 빠르게 갈 수 있을 종목 뭐가 있을까요? 가벼운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실 텐데요. 그러니까요. 이름에 하나가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래요? 볼 때는. 네. 세트레가이입니다. 아, 세트레가요. 요즘 엄청나게 빠릅니다. 세트레가이가. 네. 제가 작년부터 말로 없는 시간에도 제가 UAM이든 우주항공이든 사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기업은 세트레가입니다라는 말씀을 한 10번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하나그룹에서 이제 인수해 갔을 때만 해도 오히려 인수한 다음에 재료 노출이다라는 이런 뭐 뉴스 기사도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 하락이 나오고 그동안 이제 쉬어가고 이런 모습을 네네. 변치 못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호흡을 잘 맞춰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그룹에서 수직 계열화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돼요. 그래서 발사체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위성체랑 탑재체를 이제 세트레가이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관제 쪽을 이제 하나 시스템이 진행을 하는 거죠. 이 자체적으로 그룹사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밸류체인 안에서 물량을 다 우리가 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합니까? 이 국가 안보에 대한 기술력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유출하지 않을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뭐 가장 지금 작은 종목이었지만 이제는 점점 커지는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다. 이제 10만 원대 넘어서 계속 뭐 쉴 새 없이 올라가서 경고 종목에도 들어가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쉬는 타이밍만 나오면은 저는 다시 잡으셔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보시고 이제 초고해상도 위성 시장에서 이제 글로벌 뭐 탑티어 쪽으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뭐 기존에 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구권에 있는 기술력을 뭐 가져다가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 하나그룹이 지금 크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잘 보시면서 그 세트레가이 이제 구독형 서비스까지 진행하면서 과거에는 이제 판매형이었는데 이제 별의별 게 다 구독형이 들어가죠. 구독형 서비스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실적도 안정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뭐 그냥 위성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 판매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루타 종목 최근에 매우 빠르게 또 올라오고 있는 네. 세트레가이. 앞에 한화가 안 붙어서 이게 하나그룹주 맞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하나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이니까 저희도 잘 보겠습니다. 좋은 자리 오면 꼭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자,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은 호타준족 종목으로 3루타 종목 보겠습니다. 빠르게도 가고 멀리 높이도 갈 수 있을 종목 뭘까요? 자, 오늘 제가 과거에 소개를 안 해드려서 오늘 말로 없는 종목에 들어가도 손색이 없는 종목인데요.
그냥 지주사 한화입니다. 한화 지주사로요. 네, 기존의 말로 홈런 종목으로 넣어드리고 순위권 안에도 들어왔다. 지금 살짝 밀려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제가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린 다음에 벌써 200% 가까이 올라서 198%나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말로 홈런 시간에 소개해드린 이후에도 제가 볼 땐 100%는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자회사, 손자회사들 너무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니, 하나 오션이니, 하나 비전이니 이런 종목들 아직 나오지 않은 종목들까지도 너무 잘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가총액도 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자회사들, 손자회사들이 돈을 잘 벌면은 지주사는 당연히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화학 방산 기계 쪽으로 해서 원래 이 기업이 이제 화학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잘 나고 있다라는 측면도 좋은 것 같아요. 본업도 잘하고 있고 자회사도 잘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항상 생각하셔도 그러면은 나한테 돌려주나요? 주주 환원을 하나요? 라고 보면은 네. 최근에 이제 지역 구조 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기업 인적 분할도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배당 성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그냥 풀 패키지로 리레이팅을 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소개해드릴 때 이 기업이 PBR이 0.8대입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PBR 얘기 제가 잘 안 하는데 간혹가다 한 번씩 지주사 얘기할 때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그룹은 여전히 PBR 1 정도 전후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레이팅 기대되고 최근에 이 인적 분할 얘기 나오면서 한번 급등 나오고 쉬고 있죠. 이 쉬는 구간에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지금이 오히려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으니까 호타준적으로 손색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하나 지주사도 계속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종목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전에 말로 없는 종목으로도 알려주셔서 이미 또 많이 상승을 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한화 지주사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그동안의 말로 없는 종목도 랭킹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그냥 다 말로 없는입니다. 네. 종목이. 뉴로메카가 또 올라오면 오늘도 오르더라고요, 368%인데 오늘도. 제가 이제 정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한번 정리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U테크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자율주행하고 이제 이런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우주항공 이런 쪽이 슬슬 한 번 더 움직일 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도 한번 타이밍이 오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또 뒤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어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더 올라와서 이제 점점 수익률을 올려가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그리고 원전주인 현대건설이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자리를 잘 지키고 네. 있는데 이 부분하고 제주반도체가 이제 또 한번 튀어 오를지 이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들 간단하게만 대응 전략 보면 뉴로메카는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네. 이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리하면서 보자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정리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야, 오늘 네. 축포를 쏘고 있습니다 했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 40% 넘었는데 순위권엔 못 들어올 뿐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 2만 원 유지하면 보유하겠다라는 마인드로 들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내일 정도나 내일 모레 정도에 추가 상승 나왔을 때 정리하고 가셔도 됩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삼성 SDI나 이런 HL만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말로 홈런 달성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데 드디어 달성을 했어요. 72,000원 구간 말씀을 드렸는데 달성하고 못 넘어가고 밀려 내려오죠. 그게 괜찮습니다. 이 종목은 그냥 꾸준하게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상승과 휴식을 반복하면서 왔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삼성 SDI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2차전 지주들 이제 대응 전략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네네. 알려드렸었는데 에코프로도 10만 원 넘어가면 LG에너지솔루션 40만 원 이렇게 기준 가격 알려드렸던 것처럼 삼성 SDI 얼마 전에 우리도 30만 원 넘어갔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급등 흐름 보이는데 이 삼성 SDI를 제가 말로 홈런으로 선택해드린 이유는 간단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전고체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캐즘 그리고 ESS가 둘이 이제 서로 이제 악재와 호재로 해서 맞물려서 없어지는다 정도로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전고체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빠른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 SDI,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종목을 소개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순서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전략을 짜주시고 리뷰해 주셔야 할 종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도 골라보도록 할게요. 한화 그룹주 중에 가장 또 유망하게 보시는 말로 없는 칠 수 있을 종목 뭘로 보세요? 말로 없는 종 오늘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조선주가 안 나왔습니다. 네네, 자, 그쵸. 하나 엔진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나 엔진, 오션 말고 엔진으로요? 네. 하나 오션 같은 경우 워낙 많이 리뷰를 해드리고 말씀드렸고 말로 없는 시즌 1 첫 시간부터 알려드렸던 종목이기 네네, 때문에 그쵸.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하나 엔진도 봐야 좋습니다. 된다. 네. 자,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질적 성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뭐 이런 가격 상승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이제 고마진 구조가 정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마진으로 해서 성과 상승기에 수주한 것들이 올해부터 해가지고 이제 매출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올해 실적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예상하셨던 것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환율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새로운 무기로 이제 선박 전동화를 장착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노르웨이의 선박 전동화 기업이죠. 인수해가지고 이제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패키지로 해서 하이브리드로 해가지고 그냥 패키지 판매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모터를 이제 결합해가지고 기존보다는 이제 좀 더 친환경 선박에 가까워지니까 글로벌 시장에 공략할 때 굉장히 또 유리하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룹사의 시너지, 하나 오션과의 시너지 좋은 건 당연한 거고 중국발 낙수 효과 이게 무슨 소리냐? 중국이 다 싹쓸어 가는데 뭔 낙수 효과냐 하실 수 있는데 네네. 중국이 최신형 엔진이나 좀 이제 고부가 가치 엔진 같은 경우는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 엔진의 엔진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네. 지금 가격이 너무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이 5만 원을 돌파한 다음에 5만 2천 원 아래 눌려 있다. 여기부터 5만 원까지 그냥 편안하게 모아가시면 되는 구간이에요. 너무나도 쉬운 구간이고 1차 목표치로는 6만 5천 원, 2차 목표치로는 8만 원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시면 되는 구간이니까 실적 모멘텀으로 꾸준하게 보시면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선주 중에 한화 엔진을 골라주셨어요. 이제 또 1월 말 2월 되면은 이제 실적 발표들이 줄줄이 나올 테니까 하나 그룹주 안에서도 실적 모멘텀 잘 받을 수 있는 하나 엔진을 한번 시청자분들 잘 선택해서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또 바로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실 시간이니까요.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한데요. 드디어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5,000선을 넘어서면서 코스피 5,000피 시대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주, 자동차주, 방산주가 주역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관세 철회 발언을 한 이후에 글로벌 반도체주가 급등을 보였고요. 국내에서도 반도체 투톱이 상승을 보이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각에서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은 대형주 중심 장세가 이어진다며 다소 아쉬운 시각도 있는데요. 그러면 시장 분위기는 어떨지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반도체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 오름세를 보이다 보니 오늘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로봇주는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해성 에어로보틱스 그리고 TXR 로보틱스가 상한가로 시작을 했지만 이내 시장이 진행될수록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오늘 핵융합 관련주 과기정통부가 올해 핵융합 기술 개발에 1,124억 원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오늘 촉매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배터리주, 2차 전지주, 석유화학주 같이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에도 오늘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우선 간밤에 이제 테슬라 그리고 루시드 같이 전기차 종목들이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국내에서도 2차 전지주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또 배터리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로봇주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논리가 오늘 작용되면서
증권에서 오늘 배터리 3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석유화학주, 오늘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하자 중국과 중동의 공급 과잉으로 업황이 크게 부진했던 오늘 석유화학주도 강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현대차입니다. 어제 KB증권의 80만 원 리포트에 이어서 오늘 삼성증권에서 목표가 85만 원 리포트 나왔습니다. 현대차 그룹 내의 로봇 생태계 핵심 역할을 현대차가 할 것이라는 게 그 분석이었고요.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K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돌파하긴 했지만 시장의 컨센서스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메리츠증권에서는 목표가 230만 원 제시했는데요. CDMO 퓨어플레이로서 재도약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방산주 전반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다 보니 오늘 방산주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키움증권에서 올해 큰 폭의 수주가 기대된다며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할 특징적인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도 삼성전자 뜨겁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우선주를 합산한 시가총액이 장중에 1,00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1년 만에 주가가 3배 가까이 급등하며 오늘도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게임주인 펄어비스도 오늘 강한 햇살 받습니다. 신작인 붉은 사막의 출시가 막바지에 들어갔다. 이러한 소식이 오늘 투심을 자극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보실 기업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FST 반도체 소부장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2나노 핵심 파트너사로 낙점됐다는 소식이 오늘 호재로 작용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노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교통청과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한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상 1월 22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 시간을 통해서는요, 우리 시장 드디어 5,000포인트 시대의 문이 열렸는데 앞으로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업종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46년 만에 코스피가 5천 시대의 문을 열게 됐습니다. 이제 목표치로 이야기가 계속 거론됐던 5,000포인트는 도달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까일 것 같거든요. 네. 지수의 향방을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5천을 넘어서 6천까지도 바라보이는 시대긴 하잖아요. 네.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6천도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상승률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4천을 넘어서 지금 5천선까지 올라왔던 이유들을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리스크가 완화가 됐었던 부분들 그리고 코스피 5천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적극적인 어떤 행동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도 있었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예상보다 너무나도 컸던 AI 관련된 모멘텀이 증시에 굉장한 힘을 좀 실어줬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피 5천까지 만들었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작년 말에 한 11월 달에도 JP모건에서 이 전망치가 나왔을 때 한국이라는 국가를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좀 해줬었고 추가적으로 그 당시에도 6,0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역시나 지금 정부의 어떤 기업의 어떤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행동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역시나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미 전망치는 예전부터 좀 있었다라는 점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시간의 어떤 문제일 뿐 6천선까지도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을 보자면 역시나 저는 이익 쪽인 것 같습니다.
결국 증시를 이끌기 위해서는 증시가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장 기업들의 어떤 이익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좋은 긍정적인 전망치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워낙 이익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아래에 있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지금 상장에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소부장 기업들도 함께 올라가기 시작하면 역시나 증시에는 좀 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이 반도체라든지 AI 쪽으로 많이 지금 집중이 되어 있지만 사실 과거에 작년 같은 경우에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뭐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전력 기기들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 엄청난 수주잔고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만이 아니라 이런 다른 주도주 섹터들에서도 이익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또 2차 전지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좀 크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2차 전지가 사실 과거 고점 대비해서 너무나도 많이 할인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된 테마까지 붙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이쪽으로만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쪽으로도 적용처를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로봇 산업에 대한 어떤 진출 가능성에 대한 이 가치가 다시 2차 전지에 붙으면서 오늘도 좋은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한국이 올해 같은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서 EPS 성장률이 가장 높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국에 있는 다양한 주요 섹터들이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 분기마다 우리가 예상했던 실적들이 각 섹터별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물론 올해 같은 경우도 뭐 6천도 그리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 실적이 잘 나오게 되고 시장 전망치가 상향되면 우리 시장의 레벨업이 한 단계 더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2차 전지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에 오늘 강세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 그 2차 전지가 로봇을 차지하는 배터리 네. 부분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단순히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네. 사실은 그 전체적인 어떤 배터리의 사용처에서 보면은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포지션이 작은데 그래도 조금 2차 전지를 기다릴 수 있는 요인은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지금 일단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그룹이 지금 견인을 하고 있는데 네. 2028년도에 이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아틀라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될 거고 네. 이제 산업화가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배터리도 당연히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데 네. 여기서 하나 더 기대의 요소가 뭐냐면 일단 이 휴머노이드 로봇 보시면 아시지만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는 구간이 이 몸통 쪽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이 몸통 쪽에 배터리를 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배터리도 필요하지만 배터리가 더 가볍고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LFP 배터리에 밀렸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중국의 이 LFP 배터리는 안정성을 갖고 있지만 부피가 굉장히 크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로봇 시장이 개화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었던 3원기 배터리가 사용처가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그래서 지금 LFP에 밀려 있었던 우리나라의 이 3원기 배터리가 더욱더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또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억눌렀던 여러 가지 그중에 중국과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 조금 더 앞설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라는 것 자체가 2차 전지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더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재평가받을 수 있다면 뭐 지금의 어떤 반등 추세가 당분간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지금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이제 캐즘 때문이었는데 맞아요. 이제 보조금도 다시 또 이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악재는 어느 정도 주가에 너무나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오히려 이제는 있었던 악재만 남아 있을 뿐이지 오히려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성장 모멘텀들이 더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이제 작년보다 조금 더 우리가 비중을 좀 넓혀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2차 전지가 자동차, 전기차에 사용됐다는 것과 로봇 사용의 퍼센티지를 비교하면 2%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과대평가되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국과의 경쟁 부분에서 우위를 점칠 수 있다.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잘 가고 있고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다 잘 가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근데 이게 지금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결과적으로는 같이 올라갈 겁니다. 일단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주 너무나도 이제 개별학자에 있지 않는
특별히 소외되는 것들은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 로봇주 같은 경우도 지금 실질적으로 뭐 현대차그룹과 일을 하고 있거나 있지 않거나 다 같이 올라갔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테마가 형성되고 주가의 수급이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 다 같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차별성을 두고 지금부터는 매매를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이긴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지금 SK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리고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위탁 쪽에서는 뭐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TSMC가 있는데 이들 기업이 그냥 가만히 똑같은 제품만 매일 생산하는 게 아니라 매년 매 분기마다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공정 난이도는 더욱더 높아집니다. 특히나 이제 미세 공정 또는 선단 공정 쪽으로 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맞춰서 제품이라든지 소재라든지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의 제품을 잘 팔았다고 해서 지금 무조건적으로 살 수는 없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두고 있는 본격적인 생산을 앞두고 있는 HBM4라든지 아니면 뭐 TSMC를 예로 든다고 한다면 코어스 공정 같은 쪽 이제 패키징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또 중요한 공정인데 여기에서 사용될 수 있을 만한 소재나 부품, 장비단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랐던 종목들을 한 몇 개만 보면요. TSA가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도 한 2% 가까이 오르면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프로브 카드를 만들고 있는데 HBM4 쪽에 프로브 카드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D램에 들어가는 프로브 카드 같은 경우는 낸드보다 가격이 더 비쌉니다. 마진을 더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최근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오르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원익그룹 내에 있는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상 증착 장비 쪽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좀 아픈 손가락이었지만 작년에 이제 테슬라양 이제 위탁 생산을 맡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테일러 쪽에 이제 공장을 가동을 할 텐데 여기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증착 장비 업체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원익 IPS밖에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구조적인 어떤 성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원익 IPS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리 밀리지 않고 항상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PSK홀딩스도 여러분들께 여러 번 언급을 드렸고 오늘까지도 계속 우상향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HBM4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주요 선단 공정 쪽에 들어갈 수 있는 디스컴 장비와 리플로 장비를 이 회사가 국내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가장 본격적으로 성장을 앞두고 있는 선단 공정들 그리고 신제품 HBM4 모두 다 대응이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더 오히려 포지션을 더 넓혀나갈 수 있는 시장 점유율을 넓혀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한 번 더 크로스 체크를 한다고 한다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미 HBM이 어느 정도 시장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을 만들어내면서 분기 실적이 회복 또는 고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지금 엇갈리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다 같이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도체 기업들 가운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지금 바라봐도 좋을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종목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하나는 역시 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HPSP인데 네.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만들고 있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이게 뭐냐면 반도체 소재의 어떤 효율과 수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메모리 뭐 SK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 쪽에서도 사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선단 공정 쪽에서요. 그래서 지금 가장 더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위탁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TSMC라든지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 수율을 높이는 데 가장 기여를 하고 있는 장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사의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공장들 그다음에 선단 공정이 적용이 된 신공장들을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증설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회사의 장비 수요는 더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인 실적 성장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지금 조금 눌림이 나왔을 때가 매수의 기회다. 이번 달 초에 급등 나왔다가 조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 천천히 이제 담아가도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HPSP 올해 한번 주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종목은요. 코미코입니다. 이 코미코는 이제 반도체 세정 그리고 코팅 쪽에서는 전 세계 글로벌 1위 기업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이런 기업들을 모두 다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데 이들 기업이 코미코를 사랑하는 이유
이제 계속적으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정을 하다 보면 장비들이 이제 소모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소모된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하는 것보다 코팅이나 세정으로 수명을 늘리는 게 비용을 3분의 1 정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정과 코팅 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TSMC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수주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반도체가 올라갈 때 항상 뒤처진 적이 없었던 종목입니다.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정고점이죠. 한 12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룸이 좀 열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12만 원 정도 선을 1차적인 목표가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PSP랑 코미코 두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HPSP는 반도체 이렇게 좋은데 2024년 고점이 64,000원대에 가까웠거든요. 지금 33,000원 부근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잘 가는데요. 우리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축 중에 하나인 바이오 기업들의 움직임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이 어제 무려 22% 급락했거든요.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은 어떻게 좀 전략을 잡아야 될까요? 일단 알테오젠이 쏘아올린 이 공이 상당히 네. 파격적이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뭐 10% 이상씩 빠졌었는데, 일단 알테오젠의 최근 이슈를 보면 일단 GSK양 이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비용 자체가 사실상 조 단위를 바라봤었는데 그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것만 봤을 때는 사실 GSK라는 글로벌 빅파마를 고객사로 확보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할로자임과 관련돼서 이제 특허 소송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이게 나온 이후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진행이 됐다는 걸 봤을 때는 특허 관련된 소송은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있구나. 오히려 계속적으로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일단 노이즈는 어느 정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근데 머크사라는 파트너사의 키트루다 SC가 일단은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로열티인데 5%대의 로열티를 바라봤다가 이제 절반 정도 수준밖에 로열티를 못 받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미래 실적 기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가는 당연히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목표 주가라든지 이런 컨센들이 다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도 아마 하향 조정 리포트가 한동안은 좀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주가는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을 받았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접근은 좀 더 지수가 좀 완화되고 나서 매수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오늘 그래도 1%대에서 잘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악재는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라이센스 아웃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들과 지금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한번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호재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도 본격적으로 원래 위치까지 좀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시간을 걸릴 뿐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번 현재 시점에서도 뭐 플랫폼 기업들, 뭐 리가켄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여전히 선도적인 지위를 글로벌 시장에서 갖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이 작년보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조정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너무 급하지만 않는다면 천천히 분할 매수를 준비를 해놓으시고 대표적인 빅테크, 이제 바이오텍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으시고 계속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시장이 좋아서 전달해드릴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에요. 제가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드릴 텐데 현대차가 로봇 랠리를 쏘아 올렸습니다. 로봇주들 그리고 현대차 앞으로 더 갈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로봇주 중에서 탑픽 뭐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해요. 로봇주 사실 네. 오늘은 좀 급락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은 낙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베팅했던 자금들은 빠르게 이제 수익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사실 최근에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종목 중에 로보티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LG가 2대 주주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대차 그룹과 어떤 거래를 하거나 거래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주가가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으로 이 액추에이터 관련된 부품을 납품했던 이력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또 휴머노이드 완성 로봇까지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상용화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재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회사.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흑자 전환까지 된다고 한다면 지금 뭐 고점 정도는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23만 원 정도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일단 홀딩하시면서 신규 매수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당연히 최고가 부분입니다. 한 일단 32만 원 정도 선 1차 목표가를 보시고 가치가 재반영되면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로보티즈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네. 현대차 추가 상승 가능합니까? 근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80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네. 사실 이 전통적인 자동차 섹터의 가치보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이런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파운드리 쪽에 대한 어떤 가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뭐 7, 8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5,000배 시대를 도래한 우리 시장, 어떠한 업종들을 봐야 되는지 종목들까지, 가격 전략까지 좀 자세히 짚어주셨고요.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is is the largest infrastructure build out in human history. That's going to create a lot of jobs, and it's wonderful that the jobs are related to tradecraft, and we're going to have plumbers and electricians and construction and steel workers and network technicians and people who install and fit out the equipment and all of these jobs. We're going to, in the United States, we're seeing quite a significant boom in this area. Salaries have gone up, nearly doubled. 네, 목요일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참스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오늘은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월 22일 한국 증시 역사에 남을 만한 오늘입니다. 장중에 코스피가 꿈의 5,000포인트를 드디어 달성해냈는데요. 마감가는 현재 5,000 밑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제 코스피가 5,000P 시대에 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넥스트 레벨의 단계로 오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상당히 시장이 나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시장이 어제 좀 안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문제가 됐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해서 편취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덴마크가 미국 국채 매도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유럽의 주요 국들,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미국의 국채를 매도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불안한 심리가 좀 투자 심리를 위축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그리고 또 유럽 8개국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 그러면서 다보스 포럼에 이어서 이제 유럽의 주요 국들과 대표들과 함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제 결과물을 도출할지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미증시는 어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반도체 기업들 위주로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도 장 초반에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근데 SK하이닉스가 다음 주 29일 날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지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이날 이제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거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다음 주에 진행이 되는 29일 날 전자닉스에 대한 실적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증시 거래 대금 자체가 50조 원으로 엄청나게 이제 유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평상시 때 시장에 돈이 많고 돈이 시장에 풍부해서 원활하게 이 매매가 많이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30조 정도면 그래도 시장이 나름 잘 매매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50조 이상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만큼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사고 팔고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고객 예탁금도 95조가 넘었습니다. 이게 이 코로나 때 한 80조 초반대였는데 벌써 한 15조 정도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어서 대기 자금도 그만큼 풍부해졌다. 제가 봤을 때는 100조가 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도 일단 증시에 대한 상당히 좀 풍부한 자금들이 주변에 많이 깔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증권주들이 동반도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3차 상법 개정안 관련된 기대와 증시 유동성 파티에 대한 거래 대금 확대로 증권주들도 같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이제 글로벌 정부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경기를 계속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긴축보다도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되고 있다. 그러는 점에서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투자 자금들이 상당히 좀 많이 혼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네. 이제 3차 상법 개정과 더불어서 지배구조 개선, 거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유럽 시장도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좀 다양한 매크로 변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변수가 이제 하나둘씩 삭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 5천 시대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확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증권사들의 상향 보고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맥쿼리 증권이 삼성전자 지금 24만 원 얘기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 112만 원 얘기 네.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도 80만 원부터 55만 원까지 계속 이렇게 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코스피가 1월 들어서 15% 상승을 했고요. 그 코스닥이 5%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 관심 있게 봐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자금이 풍부하게 유입된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어나더 레벨로 접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지수 결국에는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4,95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970포인트 위에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월 20일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장중에 코스피 5천 시대 문을 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은 물론이고요. 그동안 소외받았던 2차 전지, 소비주, 게임, 철강, 화학과 같이 안 올랐던 업종군들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줬고요. 기관도 막판에는 매수의 폭을 조금은 늘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이 우리 시장을 이끌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반도체 투톱의 움직임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 1.8%, 하이닉스도 2% 이상의 강한 시세를 이어갔고요. SK스퀘어 역시나 3% 넘는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된 대형주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좀 철회하는 모습이 나타나자 시장에서는 글로벌 시장부터
반도체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좋았고요. 그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가장 주도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5%, 삼성 SDI가 무려 18%, 이수 페타시스가 5% 넘게 상승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8% 이상의 강한 시세를 이어갔습니다. 로봇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됐는데 여기서 2차 전지가 로봇의 배터리로서 탑재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새로운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한 매수세로 들어왔고요. 그동안 시장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했었던 만큼 폭발적인 힘을 오늘 내줬습니다. 반면에 오늘 그동안 강했었던 완성차 기업들이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고요. 조선과 방산도 한 걸음 쉬어갑니다. 아무래도 이 유럽과 미국의 경계감, 긴장감 속에 방산주들이 그동안 또 주목을 받았던 만큼 그런 분위기가 희석되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기타 금융 쪽을 보게 된다면 KB금융은 한 걸음 쉬어가지만 신한지주 오늘 힘이 괜찮았고요. 두산같이 지주사들이 9%가량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정부가 이제 6,000포인트를 향해서 정책들을 줄지어 내놓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쏟아지면서 오늘 지주사들의 움직임도 좋았고요. 인터넷 대표주들도 오늘 일제히 상승했고 그동안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를 받았던 화학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시세를 냈고요. 화장품 관련 기업인 APR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11% 강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다음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했던 하루였습니다. 에코프로가 10%, BM이 무려 7%가량의 강한 상승 나왔고요. 대주전자재료도 9%가량의 시세를 분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급등했었던 로봇 관련된 기업을 중심으로는 차익 매도 물량이 좀 쏟아졌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특히 어제 알테오젠의 악재 속에 전반적으로 깊은 낙폭을 보였던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은 조금은 회복해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삼천당제약이 12%, HLB도 5%, 펩트론도 12%가량의 상승력 나오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의 회복 탄력성이 좋았고요. 파마 리서치, 클래시스와 같이 미용 관련된 기업들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펄어비스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죠.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매수세로 이어졌고요. 6%에 가까운 강세,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매수세 이어졌던 모습이었고요. 엔터주들의 분위기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화장품 소비주들의 분위기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매수세로 이어졌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종목별 분위기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확인해 보죠.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5천선에서 마감하는 것은 오늘 하지 못했는데 장중에 5천선 돌파한 이후로 폭을 조금 내주면서 4,952.5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2% 오르면서 오늘은 형보다 나은 아우의 모습이었고요. 970.3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도 1%대 오름세 가져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출발하면서 오전 장중에 5,000포인트를 돌파해버렸습니다. 장중 고점 5,019.54까지 높인 바 있고요. 장중에 4,934까지 좀 내려간 바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4,952포인트에서 마감 짓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상승 출발한 이후로 내내 상승력을 더 높여가려는 흐름이었고요. 장중 고점 972.38 부근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수급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결국 매도 우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기관도 함께 순매도로 집계되는 모습인데 결국 개인의 수급이 주요하게 작용했던 코스피 쪽이었습니다. 코스닥의 수급도 함께 짚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외국인은 결국 순매수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만 기관의 물량이 좀 부담스러웠고요. 개인과의 수급 공방이 나타난 가운데 개인 1,000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위 모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까지 자리하면서 반도체 저력이 다시 나타난 점 인상 깊었고요. APR의 경우에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계속 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4분기 호실적이 이제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이 1조 5천억 원 이상 찍힐 것으로 보이면서 이 회사가 애초에 제시했었던 가이던스 1조 원대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전망 힘을 받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비롯해서 2차 전지가 오늘 주도주처럼 움직여줬는데 하루 걸러 하루 상승을 하면서 이번 주 내내 퐁당퐁당 흐름을 보였습니다. 로봇 관련 모멘텀 나타나고 있고요. 독일에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또 다시 부활한다라는 이슈도 이 섹터 전반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에코프로도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선택을 받아갔고요. BHI 같은 원전주들 오르는 흐름은 다소 주춤했지만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된 점도 특징적이었습니다. 바이오원에서는 ABL바이오, HLB가 외국인의 러브콜 받아갔고요. 심텍과 같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함께 순매수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산의 경우에는 두산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향의 매출을 기반으로 영업이익 2조 원대 시대를 열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향 매출이 탄력을 받으면서 AI의 수익의 확대에 대한 그런 수혜가 꾸준히 나타날 것이다라는 분석 속에 오늘 장 초반에는 92만 5천 원까지 또 튀어오르기도 했고요. 결국 9.09% 전일 대비 오르면서 90만 원 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입니다. 오늘 기관은 삼성전자 대신 삼성 SDI를 선택했습니다.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 올렸고요. 오늘 역시나 여타 2차 전지주들과 함께 가면서 장중에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한 삼성 SDI입니다. SK하이닉스도 함께 올랐고 SK스퀘어까지 나란히 기관의 순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셀트리온 이번 주 들어서 3거래일 연속 기관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모처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 올리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코스닥단에서는 파마리서치, 휴젤, 실리콘투어 같은 K-뷰티 관련 기업들, 화장품, 미용기기 쪽이 기관의 순매수 속에 주가 흐름도 양호했고요. 에코프로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가져갔습니다. 삼천당 제약,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 이어졌음에도 어제 이어 오늘까지 상승하면서 오늘 급등으로 바이오주 안에서 차별화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휴젤의 경우에는 또 주가 장중에 급등하는 흐름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지난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제 미국 사업을 확대한다라는 발언을 내놓았는데 이를 두고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40만 원까지 상향하는 리포트가 제시되기도 했고요. 오늘 오후 장중에 26만 3,500원까지 고점을 찍은 바 있습니다. 결국 종가 기준으로도 25만 5천 원까지 올라오면서 마감 지었고요. 전거래 대비 11% 급등 흐름 가져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수급 특징주들까지 정리해봤고요. 오늘 시장 3가지 포인트 한 판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요. 오늘 역사적인 순간을 새롭게 써내려간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5,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46년 만에 역사적인 장면이 쓰여진 것이고요. 이 5,000포인트라는 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증시를 바라보는 뷰가 바뀌는 지수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른 듯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장 막판까지 5,000포인트를 유지하진 못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오늘까지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힘이 오전장부터 강할 수 있었던 건요. 트럼프가 그린란드 관세를 철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트럼프 탁구로 인해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안도 랠리가 펼쳐졌고요. 기술주가 미국 증시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그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역시나 견조한 상승세가 막판까지 이어졌는데요. 이달 들어서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에 대한 물량이 긍정적이라는 것도 역시나 반도체 힘을 보태주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보다 더 강했던 건 2차 전지였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의 시세가 오늘 정말 눈에 띄었고요.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로봇 시장이 성장하게 됐을 때 고성능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게 국내 기술력을 가지고 시장의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파이를 키워나갈 만하다라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2차 전지가 주목을 받았고요. 여기에다가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성과 함께 ESS 시장도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리튬 수요가 증가를 하고 이게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더해졌습니다. 실제로 리튬 가격은요. 킬로그램당 16달러가 넘어서면서 202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2차 전지 기업들의 슈퍼랠리가 진행이 됐을 때 리튬 가격과 연동돼서 움직였던 만큼 그 기대감이 오늘 우리 시장에 작용하는 듯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포인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온기가 이제는 중소형단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군들까지 펼쳐지는 걸까요? 오늘은요, 게임, 철강, 화학은 물론이고요. 소비주들까지도 긍정적인 방향성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K뷰티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 고입급 구매단이 우리나라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미국의 메이저 유통기업에게도 K뷰티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고요. 이로 인해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여기에다가 호텔, 리조트 기업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줬는데요. 방한 외국인이 지난해 1,870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호텔의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방문객들이 증가하면서 호텔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호텔과 리조트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방향성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요, 대형주들의 주도주 강세가 이어지면서 그 아래쪽으로 온기가 펼쳐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오늘은 포착됐습니다. 과연 내일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내일장 전략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목요일 증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스피가 그야말로 퀀텀 점프를 하고 있는 상황, 코스닥도 그에 맞는 흐름을 보여준 오늘이었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요? 시장 좀 쉬어갈 수도 있을지 내일 전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팀장님께서는 내일 포인트 바라보고 계실까요? 매크로 변수를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있을 BOJ 일본 쪽에서의 정책 회의가 있는데 과연 이제 금리를 좀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를 뭐 인상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뭐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또 상당히 좀 글로벌 시장 쪽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과 그 금리에 대한 인하 관련된 가능성도 일단 좀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에 파월 의장이 이제 퇴임을 하기 때문에 누구를 이제 파월 의장 뒤에 공석에 대한 부분을 채울 것인지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인사를 좀 발촉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이 인사도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뉘앙스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뭐 지닐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금리 인하에 관련된 스탠스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난주에 좀 얘기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코스피는 5천까지는 뭐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5천 다음에가 관건일 것 같다. 그래서 3천부터 5천까지 봤을 때 계속 이렇게 라운드 피겨라고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선이죠. 3,500선, 4,000선, 4,500선 이렇게 떨어지는 선에서 상당히 좀 조정이 나왔었던 걸 감안을 해보면 5천을 일단 오늘 이제 장중에 찍었지만 추가적으로 이 5천을 아주 강하게 돌파를 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일단은 대형주가 이 부분을 채워놓고 시장을 끌어올려놨는데 이 부분이 얼마만큼 중소형주 단에서도 이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1월 중에 코스피 시장이 19%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이 5%밖에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 대한 키 맞추기도 어느 정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많이 못 오른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대부분의 소비주들이라든지 그동안에 많이 못 올랐었던 뭐 화장품, 엔터, 그리고 게임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는 대형주 단에서 중소형주 단으로도 관심을 계속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봇 밸류체인의 업종 확대가 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리포트에 나온 금호석유화학이 이 합성 고무가 상당히 로봇에 필요한 그런 전제 제품이다라고 하면서 또 로봇에 대한 세일즈를 하는 거를 하는 그런 보고서를 봤기 때문에 그런 이제 로봇과의 이제 연계성을 좀 계속 늘려나가려고 하는 이런 보고서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2차 전지가 최근에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로봇 관련된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봇 관련된 밸류체인 안에 어떤 업종이 속해 할지도
계속 주시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로봇 섹터가 확장을 해 나가면서 이 안에서의 또 숨바뀜이 또 이런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까지 트렌드 잘 따라가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이제 코스피와 함께 힘을 받을 타이밍이 올지 잘 눈여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그럼 내일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어떤 종목을 눈여겨 보고 계세요? 네, 잠깐 힌트를 드렸죠. 2차 전지가 이제 로봇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ESS양 매출에 대한 본격적인 수주가 확대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실적이 조금씩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정부 쪽에서 중앙계약 입찰 1차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26% 비율로 입찰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정부 입찰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입찰을 해서 성공을 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로봇이라든지 드론,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레퍼런스가 확대가 되고 있다. 동사는 이제 테슬라 전기차 쪽에 일단 뭐 2차 전지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테슬라가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옵티머스라고 하는 이제 로봇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로봇을 상당히 좀 많이 생산을 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 2차 전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삼원계나 전고체 배터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니즈를 확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인데 일단 이미 실적은 ESS향으로 어느 정도 돌려놨고요. 올해는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이어진다고 보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주가도 그러면 리밸류에이션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제 41만 6천 원에 마감이 됐는데 41만 4천 원 정도 선까지 분할적으로 접근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48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48만 원 목표가 제시해드리고요. 선절가는 36만 5천 원 좀 러프하게 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만나봤습니다. 목표가 48만 원까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마디로 내일을 좀 압축해 본다면요. 내일 시장 한마디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못 먹어도 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시장 또 대응하시는 데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팀장님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